그러면 여기 괜찮으시면은 이제 대표적으로 좀 넘어가면 어떨까 싶긴 한데, 네. 네, 이제 각자 이제 재밌게 본 거 하나씩 얘기하고 또 이제 공통적으로 본 것도 같이 얘기하면 좋을 것 같아요. 대표작은 역시 뭐 제일 잘 나간 작품을 얘기하는 게 예, 뭐 네, 편하게. 왜냐면은 이제 히트했다는 거는 그만큼 대중한테 사랑을 받았다는 얘기고 그쵸. 그쵸. 앞으로 그 대중한테 사랑받는 방법을 궁금하신 분들은 그 대표작들을 읽어보시면 예, 되니까 가야 되니까. 당연히 건머웨와 블랙기업 조선을 빼놓을 수가 없겠죠. 그게 완전 메가 히트죠. 그쵸. 메가 히트 정도야. 메가. 이제 명원 작가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검은머리 미국 대원수, 그 다음에 이 독일은 총통이 필요해요. 이렇게 이제. 진짜 신작은 아니고 제가 그 작품 별로 연재하시는 안 분. 좋아해요. 아 그래요? 연재하시는 거. 그 저는 이제 난 안 봤어요. 그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왜냐면 왜냐면 나랑 투베에서 같이 싸웠어. 맞네 아, 그때. 나 그래서 그때부터 아. 글 쓰는 기계님이랑 명원 작가님 싫어하기로 했어. 맞아 그때 두 분 막 뭐야 이런. 싫어할 것까지야. 맞네. 아니 아무튼 맞네. 한창 우리 전자문 작가님이랑 이제 순위 경쟁 하시던 이제 작품 중에 하나인데, 이게 좀 명원 작가님 아까도 얘기했지만 진짜 글을 그 명원 작가님 특유의 좀 재미, 그러니까 네, 개그하고 맞아요. 가볍게 좀 쓰는 신기해요. 게 예. 다른 어, 결이야. 독보적인 것 같아요. 예. 진짜 너무 그러니까 이 건머웨랑은 진짜. 또 다른 그 총통 같은 경우에는 또 다른 재미가 있어요. 맞아. 왜냐면은 또 이제 귀신이 나오면서 이제 티키타카를 하거든요. 아우. 예, 재밌- 그리고 아. 그 인물에 대한 결핍에 대한 서사를 처음에 되게 길게 푼단 말이야. 음. 근데 내가 그쪽 그 역사를 잘 모르니까 예. 처음에 몰입이 안 되는데 음. 점점 그냥 그 세계관에 맞는 그런 결핍들이 주어지는데 자연스럽게 그 주인공의 응원을 하게 되고 맞아. 그 주인공의 삶에 접근하게 돼. 음. 그래가지고 더 보게 되고. 좀 색다르더라고. 네. 내가 알던 대체 역사랑은 좀 궤가 달랐어. 총통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지금 만약에 대체 역사를 쓰시겠다는 분들한테는 추천하고 싶지 않아요. 맞아요. 왜냐면 그거는 명원 작가님 때문에 가능했던 아. 일이기 때문에 다른 분들이 만약에 그런 식의 작품을 쓰시겠다고 하면은 좀 비추다. 되게 그러니까 특이해서 사실 말씀드린 거긴 해요. 오히려 이제 여기서 이제 추가적으로 보긴 방금 봐야 되니까 우선은. 예. 얘기하면서 느낀 게 뭐냐면은, 하나는 대체 역사가 이제 어떻게 보면 이야기라는 게 사건, 그 다음에 그 사람의 심리 변화, 타인과의 관계를 이제 풀어내는 게 소설이잖아요. 네. 이제 인류 사회에서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가장 굵직한 사건들을 이제 가지고 올 수 있는 게 대역의 장점이기 때문에 재미가 없을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왜냐면은 이것도 보면 건물 미군 외원수는 이제 세계 2차 대전, 1, 2차 다 나오긴 하지만, 네. 예, 그거고 이제 이 독일 총통 이것도 1, 2차 세계 대전이네요. 생각해보니까 1차부터 이건 1차부터 시작해서 가긴 하는데 그게 재밌을 수밖에 없고, 또 하나 느낀 게 방금 말씀하신 대로 이제 초반에 대체 역사물은 그 소설 설정을 되게 많이 풀더라고요. 근데 그거를 납득을 할 수 있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판타지인데 막 설정 자기 막 설정 풀어, 막 제국력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아니, 막 그런 소설 중에 재밌는 것도 있어요. 저는 오늘도 시간을 달리는 소드마스터 그 초반 봤는데 그런 식으로 가는데 되게 재밌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거랑 별개로 보통은 이제 설정을 많이 풀면 안 보는데, 대역은 한 5화 정도까지는 설정만 풀어도 저는 참고 보는 것 같아요. 일단 역사 덕후분들이 좋아하시잖아. 그리고 대형물 보시는 분들은 대형물만 보는 경우도 많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은 설명문에 이런 장문이 되더라도 참고 봐주시는 게 있지. 얘 그 시대라고 그러면서 이제 좀 봐주시는 게 있는. 그쪽만 또 물 같은 살짝의 그 암묵적이 있구나. 블랙기업 조선 대표적인 국뽕물이죠. 네. 그렇죠. 조선이 세진다. 음. 조선이 세진다에 대해서 기대감이 생기는 건 역시 우리의 아픈 역사가 반복이 되지 않고, 네. 지금 아까 제가 정치 외교적으로 지금 우리나라가 처한 현실에 대해서 네. 벗어날 수 있을 거란 약간 기대감? 그래, 과거에 저랬다면 우리가 좀 달라지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생각도 있고. 네. 그렇죠. 아직도 뭐 한국전이나 압제를 받을 때 그 아픔을 가지고 계신지 모르겠지만 실제로 계신 분이 있을 수도 있거든요. 아직도. 그렇죠. 예. 90세 100세이긴 하시겠다. 아니요. 90세, 100세 거기서 이제 이어져 나와서 이제 2세, 내려오는 2세, 거. 3세가 예. 됐을 때 그때 이제 가족들도 느낌이 다르지. 그럼요. 예. 왜 우리가 김진명 씨 소설에서 음. 열광했고 그 김진명 씨 소설이 베스트셀러가 됐던 거는 고구려가 실제로 만주 땅을 다 가져왔을 때를 생각하면 그쵸. 이제 많이 달라졌을 거니까. 한국 사람이라는 그게 있기 때문에 그 같은 이제 관통하는 그게 있죠. 네.
근데 사실 저는 블랙기업 조선에서 그거랑 조금 더 별개로 좀 캐주얼한 독자 같은 거 잡지 않았나 생각했어요. 그쵸. 그러니까 이게 엄청 잘 돼버렸지.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사실 아까 말한 뽕이라든지 그런 것도 물론 한국 사람으로서 당연히 공감이 가지만 그거랑 별개로 이제 너무 감정이 절절하거나 사실 웹소설은 스낵컬처잖아요. 좀 가볍게 보는 느낌인데 그거랑 좀 별개의 재미도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제 블랙기업 조선에서는 그걸 제대로 캐치했다고 생각해요. 제가 소위 분류한 아까 이과물, 운명물. 그러니까 주인공이 와 이번에 비누 만들었네. 다음에 뭐 만들지? 오 다음에 또 대포 만드네. 다음에 대포 뭐 만들지? 뭐 총 만드네. 종이 만드네. 약간 이런 그렇죠. 식의 이제 발전하는 가벼운 그런 문명 대형물의 네. 거의 좀 기준점을 만들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제 전자문 작가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감정의 구구절절한 막 한 이런 네네네네. 것도 물론 좋긴 한데 네네. 그 캐주얼 독자층이 보면은 그냥 단순히 보고 즐길 수 있는 단순히 주인공 응원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을 되게 잘 합쳤다고. 그렇다. 아. 네. 그러니까 아까 특징 때 제가 얘기를 해드렸어야 되는데 그 얘기를 안 했어요. 생각해보니까 뭐야? 지금 말이 나와서 말씀드리는데 이 세종 이 양복선 작가가 그런 질문을 하더라고요. 왜 세종대로 많이 가? 그러니까 다 너무 왜 많이 세종 네. 주변대로 많이 가? 네. 라고 얘기하는데 왜 그때가 매력적이냐면 왕권이 강하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왕에 빙의했을 때 힘이 할수 있는 게 게 많아. 제약이 조금 적어. 반먼치킨인 어. 느낌이구나. 그리고 조선이 그렇게까지 많이 부패하지 않았어. 그래서 아. 만지기가 편해. 거의 그리고 초기죠, 초기. 그때부터 네. 만져짐에 따라서 이제 대항해 시대에 우리가 이제 한 발 걸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지죠. 그런 의미에서 그때가 역사적으로 그 왕에 빙의했을 때 좀 편하지 않을까. 작가님들이 쓰시기에 편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좀 해요. 그러면 바꿔서 얘기하면은 당연한 얘기일 수도 있는데 대체 역사는 고증이 되게 중요하겠네요. 중요하긴 한데 맨날 싸우던데 댓글 보면. 아 그렇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싸우긴 맞다 이거로. 네, 싸우긴 하지만 이제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어. 작가님들이 고증을 그래도 중요시하게 여겨가지고 그쵸. 그러니까 사실 세종에서 시작한 것도 그거잖아요. 방금 말씀하신 대로 왕권이 강한 시절이기 때문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개연성이 있는 것이 막 무슨 뭐 철종 막 이런 시대 갑자기 막 그렇게 하면은 그것도 그쵸. 이상하니까. 그때 철종 때 할 수가 없죠. 음. 왜 눈치도 봐야 될 거고. 많이 안 하긴 하잖아요. 그쵸. 그래서. 사대부 안 눈치도 나오고, 봐야 될 예, 거고. 많이 없게 하니까. 어쨌든 조선은 사대부의 나라가 되면서 그 전에 조금이나마 그리고 개혁을 하기에 좀 편한 환경이에요. 그 시대가 조선 초기 때가 아무래도 고려를 무너뜨리고 얼마 지나지 않았기 때문에 네. 신진사대부도 힘 좋고. 그쵸. 네. 어. 그러니까 개혁을 하기가 굉장히 좋은 거죠. 아, 저 이야기. 킬방원. 킬방원. 킬방원 재밌게 보자. 저도 재밌게. 그쵸. 킬방원 제가 좋아해요. 킬방원. 킬방원을 왜 좋아하냐면은 사건이 너무 매력적이야. 킬방원이 되었다죠. 나라 오르기 전까지. 킬방원이 되었다였나요? 킬방원은 아니죠. 아, 킬방원 메이커구나. 킬방원 메이커인가 그러잖아요. 아. 그러니까 이 이방원이라는 인물을 어떻게 좀 잘 주물러 가지고 네. 나 한번 살아보자로 출발하는 이야기죠. 아, 그러면 좀 대형물 처음에 쓰시려고 접근하시는 분, 특히 한국사로 시작하시려면은 킹방원 메이커다. 근데 킬방원이래. 킬방원이라는 제목이 또 킹방원 있어. 메이커. 아, 킬방원 또 맞아. 따로 있지, 맞다. 네. 그러니까 그 조선 초기에 써보면 되게 편하겠네요. 어떻게 보면. 조선 초기가 접근이 편한 게 이 네. 개혁의 시대다 보니까 음. 그 개혁에 한 발 걸쳐가지고 같이 개혁을 해나갈 수가 있어. 재밌는 게 많아 그때. 그러면 바람 캐릭터들이 그러니까 저게 난세잖아요. 네, 난세의 그쵸. 영웅들이 난세. 등장하기 마련이잖아. 맞아요. 맞아. 그렇기 때문에 그 난세 그리고 조선 초기 조선 건국에 관한 역사들은 굉장히 많을 거란 말이에요. 고증이 많이 돼 있단 말이에요. 네네. 그렇다 보니까 자료 조사하기도 좀 편해. 그것도 엄청 크네요. 그쵸. 진짜. 제가 볼 때 그게 되게 굉장히 큰 이유가 될 거예요. 뭐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네. 자, 그래서 이 정도 뭐 대표작에 관해서 뭐 더 몇 하실래요? 개도 얘기해도 좀 되나? 다른 거 이거 네, 그런 너무 거 유명한 거니까 시리즈에서 이번에 좀 엄청 잘 된 게 있는데 청동기 시대 풍백이 되었다. 여기서는 좀 이제 다른 류 이게 완전 주류 말고 이것도 해야 되니까. 풍백은 뭐죠? 풍백이 그거예요. 그 옛날에 단군 신화 보면은 환웅이 뭐 하늘에서 내려왔는데 단군이 내려왔는데 그 뒤에 풍백과 운사와 우사를 데리고 이렇게 온 거예요. 근데 이제 풍백이 막 그런 거예요. 장인 같은 거 잘 만드는 사람, 뭐 운사는 뭐 농경, 뭐 하여튼 요렇게 새 그 집단을 냈고 내려와서 고조선을 건국해서 이렇게 역사 이렇게 됐다가 우리가 아는 설화 요 느낌이면은 이제 그거를 차용해서 쓴 건데 이제 사학과 생도가 이제 이때 청동기 시대 이걸 좋아해서 논문으로 쓰고 싶었는데 없대 사료가 맨날 까요. 왜 이때는 사료가 없어 해서
옛날에. 아 사료 있었으면 좋겠다. 내가 거기 가보면은 사료 많이 만들었을 텐데 하고 자니까 눈 뜨니까 청동기인 거야. 그리고 그 같이 그 내려온 그 풍백으로 환생을 해요. 빙의를 한 거지. 빙의를 하는데 이게 좀 재밌는 게 뭐냐면은 네네. 우리는 이게 설하고 막 그때 잘 모르잖아요. 그냥 우리는 모르죠. 그걸로 알고 있을까. 얘네는 이 작가님은 그래서 쓴 게 작은 부족이었고 그 부족의 부족장이 이제 환웅 장군이었고 그 있던 세 명의 그 풍백 운사 이 사람들이 그냥 부족의 좀 리더가 아니라 뭐지 좀 힘 있는 그 이장들 뭐 머리. 머리 수뇌부들이었던 네.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그 풍백이란 그 장인의 대장이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신화를 만들어간 얘기가 네, 좀 그런 느낌. 신화라기보다는 좀 신석기 시대죠 이것도. 그 저 이제 청동기 시대지. 청동기 시대 때 딱 당군 그거를 신화니까. 그러니까 그 느낌이죠. 그걸 이제 차용해 와서 이제 그걸 진짜처럼 해서 이게 좀 짜맞춰서 쓰는 건데 이게 진짜 재밌었던 게 뭐냐 얘가 좀 이것 좀 비슷한데 망나니 플롯이에요. 얘가 들어왔는데 풍백이란 애가 개차반이고 애를 맨날 뭐 괴롭히고 이러던 애야. 근데 얘는 딱 들어왔으니까 얼마나 신나고 이제 이 부족 살려야 되고 그 미래 혹시라도 이 고증할 거 사료들이 많아지길 위해서 얘가 움직이는 거거든요. 그래서 뭐 비누 만드는 것처럼 얘도 이제 뭐 처음에 씻는 활 거 만들고. 하고 활 만들고 네. 뭐 씻는 거 만들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그리고 너무 가벼워서 이것도 좀 이게 나는 좀 이게 누렁이 독자가 아니다 보니까 조금 무겁고 이러면 잘 못 읽어요. 얼마나 잘 되고 있죠? 엄청 잘 됐죠 이번에. 지금 시리즈에서 잘 단매도 되고 받고 네. 그 늘어나는 폭도 그 적용보다도 더 많이 늘어났어요. 조회수도. 아, 댓글도 엄청 많고. 이거 저도 이제 앞에 네. 조금 짧게 네. 해봤는데 느낀 게 뭐냐면은 확실히 대역이라고 해서 그냥 대역만 쓸 필요 없이 여러 가지 이제 맞아요. 가지고 올 수 있는 거는 다 합치면 맞아요. 좋은 것 같아요. 요것도 이제 누가 고조선 망나님을 생각을 해봤겠어요. 그러니까요. 근데 이제 생각을 해서 합체한 거죠. 그렇게. 이게 재밌어. 이게 뽕줄 것도 되게 많고 이때 뭐 조선도 다 비슷할 텐데 음. 여기 없는 게 너무 많으니까 활 만드는 것도 대단하고. 그러니까 지금 네. 이 청동기 시대 풍백이 되었다는 네. 고직면에서는 좀 장점이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그냥 픽션으로밖에 쓸 수밖에 없잖아. 맞아. 이게 반피션이지. 장점인 것 어떻게 보면. 같아요. 어떻게 보면. 거기다가 뭐 태클 걸릴 좀, 일이 있죠. 그래서 되게 소소하게 시작해요. 그냥 우리 생존물처럼. 그치? 거의 그 작게 시작하고. 아무래도 아까 그 네. 청동기 시대 시즌 네. 때 얘기했으니까 그 생존주의적인 맞아요. 소설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맞아. 그러면은 그런 점에서 저도 이제 제가 좋아하는 대표작 하나 말하면은 이게 청동기 시대에서 살아남기라고. 청동기 시대 네. 사람. 근데 사실 뭐 이 작품을 굳이 보라는 뜻은 아니에요. 저는 아까 말한 이제 한국사랑은 좀 다르게 신석기 시대 뭐 되게 좋아하거든요. 이제 네. 어떻게 보면 이제 생존주의랑 아포칼립스랑 이제 연결돼 있는 것도 있고. 그래서 좀 그런 느낌이에요. 그 문명이라는 게임 있잖아요. 네, 제가 그래서 이제 문명물이라고 이제 제가 혼자 이제 마음대로 이름 붙이긴 했는데 약간 좀 게임 보는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문명 해보셨는지 안 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보신 분 계시네. 그냥 처음에는 보셨네. 막 도예 만들고 네. 그 다음에 무슨 뭐 만들고 이 사람 주인공 마지막 목적이 화장실 만드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되게 작다. 네, 뭔가. 이게 뭐 그게 뭐 중요한 건 아니고 네. 그런 소소한 아이템들 만들어내는 게 제로 베이스에서 시작하니까 되게 흥미롭게 봤던 것 같아요. 지금 그 화장실 만드는 게 굉장히 뭐 작다고 하셨는데 네. 어마어마하게 큰일인 게 그 시대에서는 그때는 그 정도의 문명을 이룩하려면은 이미 되게 큰 국가 같은 개념이 돼야 돼. 네. 그렇기 때문에 그 시대에는 그 정도의 큰 문명을 이룩하는 게 맞아. 인류 최초의 문명에 대해서 말 많잖아요. 아. 5대 문명 있잖아요. 그쵸. 뭐 메소포타미아 해가지고 뭐 네, 여기 다 막 나와요. 그 황하무 그 무슨 강마다 있잖아. 나일강. 인더스, 메소포타미아, 황하 그 다음에 아닌 것 같은데. 있어. 하여튼 있어. 몇 개 있어. 네. 하여튼 큰 강마다 하여튼 네. 하나씩 있어. 네. 하여튼 뭐 그런 의미로 그 정도 문명이 이룩해야지 화장실이라는 걸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그 문명의 역사를 비틀기 하는 거기 와, 때문에 에디슨스. 화장실 만드는 게 어마어마한 일인 거지. 그러니까 좋네. 이게 네. 되게 그 네. 사람들이 반전에 약간 네네네. 내오게 되잖아요. 네. 우리가 일반적으로 누리고 있는 너무 당연하고 되게 몇천 원 주고 살 수 있는 물건들을 신석기 시대에서는 그게 엄청난 걸로 이제 포장이 되거나 그걸 그치. 목표를 잡아버리니까 그 간극에서 오는 매력이 또 있는 것 같아요. 또 신석기 재미가 시대 있네. 한반도에서 이모작한다고 해요. 미쳤다니까? 근데 그때 한반도가 있긴 했나? 일단 땅은 이거 있겠지. 판이동 안 했어요? 판계야? 아니 그 정도까지는 아니고. 그 정도는 잘 모르나 우리가? 아니 그 정도까지는 아닐 거야. 그럼 몇천 있긴 년 있었겠지. 땅은 한반도가 있긴 아닌가? 했나? 몇천 년 전 얘기기 땅은 때문에 있잖아요. 그 판계가 이동하는 거. 기원전 이전으로 몇천 년 아니에요?
아, 그러니까 몇만 년 전 얘기야. 시간전 그러니까. 훨씬 더 이상. 그러니까 이 판게아 이동은 했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뭐 네. 그 문명에 대해서 뭐 아틀란티스가 있을 때일 수도 있고. 총 만드는 게 양변기 만드는 것보다 훨씬 쉽대. 와, 오케이. 굉장히 어려운 기술이에요. 기술이다. 문명적으로 엄청나게 그 네. 이륙을 해야지만 화장실이라는 그 상수도부터 시작해서 어마어마한 기술이기 때문에 한반도는 이때. 그 정도를 건설할 수 있잖아. 그 시절에. 네. 그러면은 이미 외계인이야. 그치. UFO 타고 와야 되는 거야. 아, 어마어마한 오케이. 기술인 거야. 지금도 피라미드 건설 기술에 대해서 말이 맞네요, 많잖아. 예. 어마어마한 기술이기 때문에. 어쨌든 자 넘어가서 자 이제 어떤 사람이 대체 역사를 썼을 때 좋을까? 이거 정해져 있는 거 아닌가요? 그쵸? 무조건이지. 뭐 일단 이거- 무조건 역사 덕후. 덕후님. 네. 진짜로 이거 필살기야 진짜. 솔직히 그러니까 제가 읽었을 때 막 그런 느낌 받았어요. 저 작가니까 이거 이 작가님 뭐 이거 의도하셨고 여기 몇 개가 있잖아요. 완전은 아니더라도 내가. 근데 그걸 느꼈어. 내가 이 쓰신 분의 재미도를 잘 몰라. 그러니까 역사를 모르니까 이 재미도를 온전히 못 느꼈어요. 그래서 확실히 그 아는 사람이 그러니까 쓰시는 분도 아는 사람이 쓰는 게 훨씬 재밌게 잘 나오고 읽는 분들도 뭐 훨씬 잘 받아들이고. 역사 덕후가 쓰면은 당연히 좋죠. 그니까. 왜냐면은 역사를 잘 알기 때문에. 네. 그리고 저는 이 역사 덕후 말고도 에피소드 고자이신 분들. 아 진짜? 나는 에피소드 내가 막 캐릭터 졸라 잘 만들어. 음. 사실 뭐 캐릭터 잘 만들면 에피소드 자동으로 나옵니다만은 어쨌든 뭐 있을 수 있잖아요. 예, 세상에는 굉장히 맞아요. 다양한 사람이 있으니까. 편견일 수 있는데 약간 나이 드신 분들이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아 그것도 맞죠. 왜냐면은 이게 공부하시는데 약간 인이 박히신 분들 이런 분들이 쓰면 좋죠. 그러니까 이 역사학도 그리고 에피소드 고자 왜 에피소드 고자인 분들이 쓰면 좋냐면은 이미 에피소드들은 나와 있어. 말도 안 되는 에피소드 많지. 에피소드의 큰 줄기들은 이미 나와 있는 상태란 말이야. 맞아요. 그러면은 그 전제를 따라가. 어떻게 따라가냐? 내가 여기서 어떻게 해야지 국뽕을 줄 수 있고 어떻게 해야지 주인공한테 뽕을 줄 수 있는가만 고민하면서 그 큰 줄기를 따라가면은 그러면 이제 쉬워지는 거죠. 에피소드 만들기가 쉬워지는 거죠. 제가 말했잖아요. 아무것도 없는 데서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거는 힘든 일입니다. 근데 대체 역사는 무가 아니야. 베이스가 깔려 있단 말이야. 그쵸. 그 베이스를 업그레이드 시키는 거는 무에서 유를 만드는 것보다 더 쉽겠지. 네. 그렇다 보니까 에피소드 고자이신 분들은 한번 이 장르를 공부해서 네. 써보시는 것도 한번 추천드려요, 진짜. 당연히 역사 좋아하시는 분들은 뭐 당연하니까 그걸 제외하고 그 나머지 분들 중에 어떤 사람이 좋을까 하면은 일단 공부에 좀 인이 박힌 사람들. 그러니까 저도 약간 좀 비슷한 의견인 게 그 글을 쓰는 게 뭐 되게 좀 타입이 나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약간 본능적으로 쓰는 사람도 있고 되게 연구를 많이 해서 쓰시는 분도 분명히 있긴 있어요. 그쵸, 맞아요. 네, 그러니까 글 쓰는 그 자체를 이제 연구를 하시는 분인데 그런 분들이 쓰면은 저도 좋다고 생각해요. 아까 말씀하신 그 모든 강점들이 대역에 있긴 있어요. 캐릭터도 만들기 쉽고 캐릭터도 드라마틱하고 사건도 엄청나고 충격적이고 드라마틱하고 이제 문제는 뭐냐면 고증인데 그건 이제 공부 잘 좋아하시는 분들이 파이팅! 그러니까 결국에 소설이라는 거는 인간과의 갈등을 통한 주인공의 자아 성찰로 가는 길이란 말이야. 사람 그쵸. 얘기죠. 네. 예. 근데 인물 간의 갈등이 이미 만들어져 있어. 맞아. 그 이미 그 대체 역사. 이게 맞아. 벌어질 거다. 어. 그리고 이 사람이 올 거다. 이게 있으니까. 그럼 이제 그 갈등에 어떤 대사를 채워줄지 고민하고 어떤 방식의 다른 전개를 방향으로. 채워줄지를 네. 고민하고 이런 걸 맞아요. 고민하다 보면은 그러니까 점점 글이 쓰기 쉬워져. 한 번 뚫어놓으면은 글이 좀 쓰기 쉬워질 것 같아. 물론 그렇다고 해서 절대 뭐 쉽다는 얘기는 아니고. 그쵸. 어렵죠. 저는 근데 약간 맞으면 근데 추천은 해요, 엄청. 그 전 작가님이 되게 추천 많이 하시거든요. 그 사람의 목표가 무엇인가가 좀 중요한 것 음. 같은데 내가 유료 작가가 목표다. 그러면 대역 도전할 만하거든. 근데 설득력 맞으면은 그 사람이 맞으면. 전장범 작가님 말에 방금 되게 설득이 된 게 뭐냐면은 판타지 같은 경우는 저희가 초보자한테 추천을 안 했잖아요. 그 되게 안 하는 장르 중에 하나잖아요. 클리셰도 그쵸. 어렵고 당연히 네. 복합적인 공부 많이 해야 돼. 근데 대역 같은 경우에 어떻게 보면은 자기가 진짜 음. 별로 베이스가 없는데 소설에 관한 웹소설에 관한 베이스가 없지만 아무튼 이 악물고 열심히 공부해서 쓸 자신 있다. 빨리 유료 가고 싶다 하는 초보 작가분들한테 적극 추천하는 장르가 이 뜻이잖아요. 네. 왜냐면은 사건을 만들 필요가 없어. 맞아. 이미 사건은 만들어져 있다니까. 다 나와 있어요. 인물 간의 갈등 만들 필요가 없어. 맞아. 이미 나와 다 있어. 다 있어. 맞아. 그렇기 때문에 맞아. 초보들이 접근하기 굉장히 좋은 장르가 됩니다. 그렇지. 노력은만 하면. 그러니까 노력은 기본이 기본. 이제 그러면 마지막 쓰기 쉬운 점과 어려운 점에 대해서 저희가 얘기해 볼까요? 이것도 저는 의견이 있긴 있어요. 얘기해 주세요.
일단 쉬운 점은 방금 말씀하신 단군 그대로 다일기요. 사료가 다 있는 거고 어려운 점은 그거 같아요. 제가 옛날에 삼국지물 다시 많이 보긴 했어요. 엄청 많이 본 건 아니고 한 대충 열 몇 개 봤는데 보면서 항상 끝까지 간 작품이 별로 없어요. 왜냐면은 이게 역사의 흐름이라는 게 초반에 조금만 틀어버려도 나중에는 완전히 달라지더라고요. 나비 효과에 굉장히 민감한 인물이죠.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저희가 뭐 서주 대학살부터 시작해서 장판파의 장비하고 이제 뭐냐 적벽대전 이런 걸 보면서 되게 굵직한 사건들이기 때문에 되게 재밌어 하잖아요. 그리고 와, 진짜 그 장면에 나오면 주인공이 어떻게 해결을 할까 약간 그런 걸 하는데 초반에 이제 이야기를 완전 틀어버려서 예를 들어서 조조를 아예 처음부터 네. 죽여버려 막 그런 서로 잘 없지만 예. 그러면 이제 위가 태어날 일도 없고 그렇지. 막 여포를 아군으로 삼아 막 죽일 일이 없어. 그러니까 순간순간 뽕 주기 좋은데 그 뽕이 어떻게 보면은 치명적으로 귀 쪽에 할 예, 때. 귀에 영향을 많이 주는 것 같아요. 그게 어려운 것 같아요. 그거 간 맞추기가 되게 힘들다. 자, 그럼 여기서 이제 쓰기 쉬운 점과 어려운 점을 얘기하고 있잖아요. 예.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 나비 효과에 민감하다는 얘기가 뭐냐면 임진왜란을 예로 들면은 임진왜란 이전에 만약에 얘가 갔다고 쳐. 근데 임진왜란 이전에 왜가 일본으로 넘어오려는 시도가 없었을까? 를 생각하면은 분명히 뭐 해적질을 하고 노략질을 하고 했을 거란 말이야. 맞아. 원래 그게 항상 문제가 네. 되고 있었잖아, 조선에는. 그러면은 왜가 힘을 키운 배경을 생각하면은 걔네가 그 내전에서 군사력이 남아 돌았단 말이야. 맨날 칼질만 하고 다니니까 그쵸. 애새끼들이 남아 돌았어. 맞아. 그래가지고 이 권력을 잡은 애가 이거를 그대로 냅두면은 좆될 수도 있으니까 애들 밖으로 내보내자 해서 이제 임진왜란이 시작되는 거잖아요. 그쵸. 그 배경을 알아. 근데 내가 일본의 힘을 약하게 할 뭔가를 조치를 취했어. 그러면 임진왜란이 일어나냐고. 안 일어난단 말이에요. 예. 이게 굉장히 어려운 점. 그쵸. 그러니까 굉장히 큰 틀의 역사가 너무 작은 그 사소한 일 하나로 바뀔 수 있단 말이에요. 맞아요. 그러면 어떻게 보면은 사건을 아는 게 쉬운 점이랑 어려운 점이 결국에 같이 있네요. 그쵸. 완전 창작이면은 주인공한테 계속해서 어려움을 줄 수 있어. 근데 이제 대역 같은 경우 이미 정해진 그게 있으니까 틀어버리면. 최대한 그 쓸 거는 남겨야겠지. 그러니까 이제 어느 정도의 틀을 바꿨다면, 그러니까 이게 블랙 기업 조선 같은 것도 보면은 처음에 초반에 조선만 바꿔. 조선 안에서만 작은 세법들, 작은 거, 맞아. 작은 것들로 작은 시작해서 거, 맞아. 조선 안에서만 바꾸기 시작하다가 조선이 어느 정도 부강해졌다고 시작할 때 세계사를 바꾸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이게 맞는 것 같아요. 보면 되게 작은 작은 거부터. 작은. 예, 맞아요. 그럴 수밖에 없어. 예. 왜냐면은 처음부터 세계사에 큰 역할을 하는 어떤 것을 바꿔버리면은 안 되기 때문에 네. 조선이 바뀌고 있다는 것도 숨기고 싶어하고 그때 물론 명나라가 그 주원장인가? 뭐 걔 죽고 나서 되게 흔들린단 말이야. 네. 명나라가 그렇게 길지 못했어요. 네. 천세를 누리지 못했는데 어쨌든 그런 시대적인 배경까지 합치가 되면서 명나라가 조선에 막 엄청난 관심을 갖기가 어려운 시기가 돼. 그 나비 효과에 대해서 좀 되게 심도 있게 고민을 좀 해볼 필요가 있어. 그러니까 내가 어떤 사건을 바꿨을 때 이 사건을 바꾸게 되면은 우리가 대체 역사가 주는 가장 큰 재미가 뭐냐면 아까 이프 했잖아요. 네. 만약에 그래. 신라가 명나라랑 짝짝꿍 하지 않았다면 통일 신라가 있었을까? 그렇죠. 통일 신라가 없었으면 네. 발해가 뭐지 그 화산 터져서 안 망했으면. 뭐 이런 걸 생각하면은 그 이프라는 그 가정에서 시작하는 건데 내가 그 실제 대체 역사 속에 들어가가지고 그 이프라는 가정에 어떤 사건을 일으켰어. 예를 들어서 그 킬방원을 예로 들면은 네. 이미 걔가 그 사람이 죽은 시점이잖아. 그 누구죠? 선주께서 대가리 깨져서 죽는 사람? 저 정몽주. 정몽주가 만약에 킬방원한테 우리 방원이 형이 네. 대가리 후드로 깠는데 씨발 돌대가리여가지고 살았어. 에서 시작을 했다 쳐. 그러면은 정몽주가 살았으면 그 정몽주가 삶으로 인한 파급력이 생길 거 아니야. 그렇죠. 거기에 대해서 많이 고민을 하고 내가 어떤 사건을 비틀 건지 생각해야 돼. 약간 그렇게 볼 수도 있겠네요. 헌터물 같은 경우에 보면 처음에 주인공이 F로 시작해서 이제 E, B, C, B, A 이렇게 가잖아요. 그런 것처럼 주인공이 미래 지식을 좀 조금씩 푸는데 그거 이제 주인공이 일부러 조금씩 푸는 게 아니라 상황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조금씩 풀게 해주는 개연성 같은 거 좀 만들어줘야 될 거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화약이 없는 시대로 내가 갔어. 근데 내가 화약을 만들 거야. 그러면은 화약이 생긴 시대에서 어떤 누군가가 강해졌는지 이런 걸 공부를 하고 어떤 유럽이 먼저 배를 타고 저 망망대해로 나갔는지 이런 걸 연구를 해서 내가
배를 만드는 기술을 만들었어. 음. 그러면은 어느 나라부터 먼저 가는지, 그 시대는 어떤 때인지, 그럼 그 나라에 가서 뭘 가져왔고 뭘 했는지를 잘 이해를 해놓고 있으면은 내가 대항해 시대가 아닐 때 대항해 시대를 펼칠 수 있는 거지. 쉬운 장르가 없다. 아, 그럼요. 그건 맞지. 네. 공부하는데 당연히. 그렇죠. 어. 근데 재밌긴 재밌겠어요, 확실히.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나비 효과 그리고 이 에피소드를 이어가는 힘이 어디서 오는지를 이해하면 대체 역사는 곧 역사 비틀기에서 오기 때문에 그 역사 비틀기에서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쓰면 좋을까 해서 제가 네네. 이 에피소드 고자들이 쓰면 좋다 그랬잖아요. 네. 왜냐면은 다른 역사적인 사료를 가져올 수 있단 말이에요. 꼭 그 같은 동시대의 사건이 아니어도 그쵸. 화약이 생김으로 인해서 파생된 사건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네. 그거를 조선에다 적용하면 돼. 조선에 없던 사건이 빨리 와서, 네. 조선에서부터 시작을 하는 거지. 다른 나라에서 일어났던 사건들인데. 그런 걸 가져오면은 이제 새로운 조선이 됐지만 나는 뭐 상상할 수 있는 거지. 그래서 어려운 점이니까 어. 그 부분은 조금 생각하시고. 큰 것들은 진짜 할 때 조심해야겠네. 그쵸. 아예 이걸로 인해서 뒤에 안 벌어질 일들. 이게 쓸모 있으면. 여기까지 내가 역사 안 가고 그 안에 끝낼 거면 상관없는데. 그것도 괜찮네. 다시 또 if 해보자고. 봐봐. 어. 임진왜란 때 이순신 장군님이 예. 큰 활약을 하신단 말이야. 예. 그쵸? 야. 임진왜란 때 죽나요? 음. 하여튼 그때 이제 임진왜란에서 이순신 장군이 큰 활약을 해. 예. 근데 내가 어떤 이순신 장군의 숙수로 빙의를 해가지고 위생관념이 없어가지고 손을 안 씻고 음식을 만들었다가 이순신 장군님이 장염이 걸렸어. 뭐 그래서 거기 오빠. 온다가. 되게 작은 거 비틀었잖아. 맞아. 근데 실제로는 엄청난 나비 효과란 말이야. 그치. 근데 장염 걸려가지고 배가 아파가지고 막 전쟁하다가 어우 하고 고개를 숙였는데 화살이 지나가서 이순신 장군이 살았어. 그치. 막 이런 이거- 식으로 말도 안 되는 나비 그치. 효과가 나올 수 있단 말이야. 네, 그러니까 그런 거 사소한 이야기를 짜실 때도 이거에 파생될 그 나비 효과 그치. 한번 상상을 해보시고 네. 이건 어려운 점에서 지금 설명하는 겁니다. 네네네네. 그런 식으로 에피소드를 짜시면은 그 초보자가 이제 대체 역사 쓰면 좋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거는 어떻게 보면 진짜 열의가 있고 웹소설에 그다지 관심이 없는데 열심히 할 준비가 되어 있는 분 같은 경우고 이제 웹소설이 좋고 막 판타지가 좋아서 막 아니면 뭐 무협이 좋아서 그래서 들어서 쓰시려고 하시는 분 있잖아요. 뭐 그런 분들은 억지로 대체 역사를 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필요는 제가- 안 해도 돼. 네, 제가 전제를 깔았잖아요. 음. 유료 대비가 목표다. 맞아. 이런 분들한테는 대체 역사가 좋을 수 있다는 거죠. 음. 그리고 유료 대비를 위해서 내가 어떤 노력을 해야 될지 모르겠다. 라는 분들이 계실 수 있어요. 그러면은 이 대체 역사는 역사 공부만 하면 되기 때문에 맞아. 역사 공부만 하면 돼. 그리고 소설을 쓰는 거는 작가가 상상으로 쓰는 거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 내가 노력하려는 방향이 정해져 있다는 게 굉장히 큰 일입니다. 이게 큰 도움이 됩니다. 내가 수능 공부라는 거에 목표가 있기 때문에 수능을 맹목적으로 공부할 수 있는 거예요. 맞아. 사실 제가 이걸 맞네. 찍는 이유 중에 하나이기도 한 게, 뭐, 물론 이제 다양한 아카데미나 이제 그런 게 있긴 하지만, 아직 저희가 이제 뭐, 수학의 정석 같은 그런, 기틀화된 그런 공식은 없잖아요, 웹소설에. 그래서 이제 요렇게 저희가 이제 찍어서 도움이 되라고 하는 것도 있고. 아니 기틀이 있지만 그 기틀을 이제 얘기는 안 하는 거예요. 근데 기틀이 이제 합의를 보는 살짝 과정인 기틀. 거죠. 이제 명문화된 이런 레시피라고 해야 되나? 그게 그렇죠. 있는 레시피가 거죠. 있는 거죠. 근데 그 레시피를 제가 여기서 공개하진 않죠. 아, 그건 맞죠. 저 혼자 써먹어야지. 아무튼 뭐, 별로 인정 안 하시죠. 아니, 당연하죠. 아니, 그러니까 난 원래 농담이에요, 원래 작가는 사적으로 증명하는 거예요. 대역은 여기 댓글 써주신 분들 보니까 우리보다 더 잘하는 것 같아요. 아, 그 맞지? 진짜 그럼요. 역독 진짜 완전, 역사 네, 덕후라고 맞아요. 하잖아요. 그러니까 인물과 사건님이나 헬펜마이어님 같은 경우에는 그 점만 좀 유의하셨으면 좋겠어요. 대체 역사란 역사 비틀기에서 재미가 오기 때문에 역사 덕후를 하고 계시고 어떻게 써야 될지 모르겠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내가 어떤 사건에 갈지를 먼저 정하시고 그 사건이 있기 전과 그 사건이 있은 후에 일들에 대해서 또 고민을 하시고 아예 진입을 하시면은 조금 더 장문하시는데 편해지실 거예요. 예, 맞네요. 그리고 이제 사실 저같이 좀 문명 발달이라든지 그런 거를 재밌게 생각하시면 저는 그 원시 시대도 괜찮은 것 같아요. 이제 아싸리 그냥. 그러니까 이 네. 캄브리아기 대폭발 때 앞쪽으로, 아니 앞쪽으로 보내. 캄브리아에 사람이 없잖아. 재밌잖아. 재밌긴 한데. 얼마나 사람 재밌어. 그럼 뭘로 써? 아 몰라. 그 최초의 육식 동물이 뭐죠? 모르겠어. 그 여기 있잖아. 개로 막 해가지고 막 개가 막 지나가는데 공룡이 되었다 써? 그냥, 그럼. 식물에서 막 있어? 식물에서 광합성 가져와가지고 그렇죠. 동물인데 광합성하고 막 이러면 재밌지 않아? 네, 저는 약간 그 생각하긴 했어요. 그러니까 진짜 제가 판타지인데, 이게. 게임을 보면은 문명처럼 스포라는 게임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약간 네. 그런 느낌으로 해서 좀 게임을 해보는 것도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아, 문명하는 거 도움 되죠. 네, 저도 옛날에 문명에 빠져가지고 3일을 밤새서 한 적도 있거든요. 오늘 집에 가서 하려고요.
역시. 그거 있잖아요. 석기시대 꼭 써보고. 출산대장인가 뭐 이런 느낌이 아, 맞아. 대출산 시대의 생존이었나? 맞아. 소스 제목고 깜짝 놀래가지고. 그러니까. 뭐야? 내가 뭐 출산제왕이나 그랬나 지금? 아니, 뭐 출산이라고. 아니, 그것도 내용 보면 되게 재밌어요. 그게 발전은 하나도 없는데, 그냥 점점 무리를 이루는 약간 그런 느낌이었어요. 출산. 그러니까 사실 어떤 장르를 쓰더라도 가장 중요한 거는 그 시대 배경에 대해서 깊이 이해하는 게 예. 너무 중요해요. 왜냐면 대출산 시대의 생존 이거 제목만 봤을 때 왠지 미인상이 엉덩이가 클 것 같아. 가슴이 크고 엉덩이가 크고 주인공, 뱃살이 출렁일 것 같아. 주인공 남자예요. 아니 그러니까 주인공 말고 아. 미인상이 그럴 것 같다고. 왜냐면은 뱃살이 많고 가슴이 크고 엉덩이가 예. 크다는 거는 부유하고 그 주변에 생존하기 인간이 생존하기 너무 좋은 환경이라는 뜻이란 말이야. 네. 그쵸? 그런 시대 배경을 가지고 있을 거 아니야. 네. 진짜 그러니까 그런 애들이 네. 내 부인상으로 최고인 거지. 네. 왜냐면 돈 많은 거잖아. 지금으로 따지면 돈 많은 사람인 거야. 아, 그쵸. 지금 봐봐. 내가 내 신부관 구하는데 돈 많은 사람 싫다는 사람 없잖아. 실존인물을 나름대로 해석해서 캐릭터성을 부여해야 되는데 이게 쉽지가 않다. 근데 아예 노베이스에서 캐릭터를 만드는 그러니까 것보다 훨씬- 그래도 존재하는 데서 캐릭터에 네. 픽션을 입히는 게 좀 더 쉽기 때문에 그쵸. 어려우셔도 해야죠. 뭐. 네, 원래 남의 돈 받아먹기가 어려운 일이라. 아. 그렇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말씀하신 게 많아요. 예, 계속 제가 지망생분들한테 좀 추천하고 싶다라고 했던 게 그 노력하는 방향을 제시해주고 싶어가지고. 근데 내가 그 사람한테 자, 너는 지금부터 문장 줄이기에 노력해봐. 이렇게 얘기하면은 쉽다니까. 내가 되게 긴 문장이었어. 오늘은 학교 가서 점심을 먹었습니다. 뭐 이런 짧은 문장을 어떻게 줄일 수 있을까? 학교에서 급식을 먹었다. 이렇게 조금 줄어들었고. 이런 식으로 계속 급식을 먹었다. 급식을 먹었다. 급식을 먹었다만 해도 돼요. 다 아니까. 이것만 해도 된단 말이야. 네. 급식하면 학교가 떠올릴 거고 네. 뭐 이런 식으로 다 그쵸. 해서 줄일 수 있을 거라고. 이렇게 큰 전제를 하나 주면은 내가 노력하기가 편해져. 네, 맞아요. 근데 자, 글 써보세요. 이러면은 뭐 써야 되지? 맞아. 어떻게 써야 되지? 근데 내가 장르를 하나 정해줘. 자, 헌텀을 써보세요. 이러면은 헌텀을 뭐였지? 어떻게 써더라? 이렇게 그치, 쓰면 되나? 맞아. 생각이 좀 들어요. 자, 헌텀을 중에서 방패 쓰는 걸로 써보세요. 이러면 방패를 어떻게 쓰지? 캡틴 아메리카 이렇게 쓰던데. 이런 게 이제 조금씩 되는 거예요. 맞는 말씀이신 좋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캐릭터를 잘 짜면은 좋은 에피소드가 나오는 이유는 그 캐릭터가 어떤 대사를 할지 그리고 어떤 상황에 있을지 그런 거가 기본적으로 깔려 있을 거거든요. 캐릭터가 내가 디테일하게 짜졌으면은 이 사람은 편의점에서 필요한 물건만 살지 아니면 편의점에 들어가서 지나가다 껌을 봤어. 어렸을 때 씹던 껌이야. 저걸 살지 막 이런 그런 기본적인 설정들이 자연스럽게 나와. 그쵸. 그러면은 그런 설정들에 의해서 어떤 행동을 할 때 그 행동에 반로한 다른 사건들은 뭐가 있을까에 대한 상상이 좀 더 편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전제가 생기는 거야. 이 캐릭터는 버스를 탈 때 버스 카드로 찍을까? 현금으로 낼까? 아니면 버스표를 끊을까? 뭐 이런 거가 정해진단 말이에요. 그걸 통해서 쉽게 사건을 그치. 또 파생시킬 수 있고. 그러니까 내 캐릭터에 예를 들어서 MBTI를 안다 쳐. 우와. 빡세. 내 캐릭터에 MBTI를 안다. 진짜 빡세. 그러면 그 MBTI에 기반된 에피소드가 등장할 거라니까. 그쵸. 그치. 왜냐면 내가 J야. 계획형이야 만약에. 그러면은 이 캐릭터가 계획을 짜고 있는 모습이 자연스럽게 그려질 수밖에 없어. 그럼 그 계획 속에서 어떤 에피소드들이 등장하겠지. 맞아요. 그럴 때 이제 어떤 사건이 벌어졌을 때 그 캐릭터의 이제 반응도 이제 굳이 막 생각해 볼 필요 없이 얘는 당연히 이렇게 하겠지라고 쓸 수 네. 있고. 정판 쓰는 사람이 대체 역사를 써도 될까요? 저는 정판도 중세시대라는 그 시대 배경을 자세히 이해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내가 중세시대를 제대로 이해하고 있다면은 네. 당연히 중세시대 역사물에 관련된 대체 역사를 쓸 수 있겠죠. 네. 예를 들어서 뭐 십자군 전쟁에 관련된 대체 역사를 쓰신다던가. 치안다르크. 저도 강추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대체 역사 쓸 수 있다. 요즘에 이제 그래서 한번 시도해보셔도 될 것 같은데. 대체 역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원래는 국뽕물에 좀 가깝다가 네네. 요즘에 이제 명원 작가님이 저변을 넓혀주셨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새로운 시대 그리고 삼국지물도 당연히 좋아했던 네. 사람들이 많았고, 그러니까 이제 중세시대 역사에 좀 관심이 그쵸, 있으신 네. 분들은 네. 또 좋아하시겠죠. 그렇게 해도 되고. 요새 몸피아 보면은 사군 전쟁. 정판보다 대역이 차라리 더 많은 것 같아요. 진짜. 문피아에는 되게 많아. 중세시대 그 대영제국의 퀸 여왕이 되었던가 뭐 그런 네. 그런 거 있던 것 같은데 네. 그거는 중세는 아니죠, 그죠? 네. 대항해 시대 쪽으로 좀 넘어오죠. 어쨌든 근데 뭐 좀 아쉽긴 한데 어쨌든 그러니까 정판보다 네. 대역이 더 어떻게 보면 심지어 그건 비싸요. TX야. 아, 그런 거죠. 마이너하긴 한데. 왜냐면 여왕이니까. 그러니까요. 어쨌든 그러니까 정판 쓰던 분도 충분히 아, 문피아 있던 거예요? 문카데미 거예요. 어. 나중에 봐야 대영제국의 여왕이 되었던가 네. 그랬던 것 같은데.
그러니까 중세라고 하긴 어렵지만 네. 어쨌든 중세보다 좀 더 네. 지난 시대지만 중세 시대 이야기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또 그 십자군 전쟁 같은 얘기야? 음. 되게 역사적인 전쟁들이 많잖아요. 네. 그 예수의 등장이라든가 네, 뭐. 뭐 아니면 석가모니라든가 네. 이런 성인들의 등장도 좀 크게 다뤄지고 좀 사료가 많아. 물론 네. 좀 성경이나 이런 걸로 좀 신화적으로 좀 그려질 네. 가능성이 많지만 그렇죠. 어쨌든 사료가 있기 때문에 좀 더 접근하기 용이할 수 있죠. 뭐 르네상스 시대 얼마나 대단한 시대였습니까? 최고죠. 네. 그 소설도 많죠. 미켈란젤로 관련한 소설도 많고. 나폴레옹 꺼도 되고. 나폴레옹 해도 재밌을 것 같은데. 그 뭐지? 갑자기 생각이 나. 그러니까 보통 일반적으로 이제 근육조선 같은 경우에도 이제 모든 사람들이 막 힘 막 이렇게 막 근육을 만들어야겠다 그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고 세종부터 시작해서 하나씩 살려야겠다 이런 식으로 그렇죠. 하잖아요. 네, 맞아요. 그 대역 같은 경우에 주인공이 처음부터 사명감을 가지고 가는 경우는 없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생존을 통해서 처음에 풀고 나중에 자연스럽게 제목하고 이제 일치되는 사명감을 자연스럽게 가져가는 식으로 이야기를 많이 풀어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근육조선도 말씀하셨는데 근육조선이 세종을 살려고. 운동시킨다. 맞아. 이 내용만 보더라도 재밌잖아. 이미 이프가 완성돼. 또 세종이 건강하다면. 수양대군이야 또. 근데 또 수양대군에 했네. 그러면은 만난이 맞아. 프로까지 있어. 이것까지 해서. 그러면 삼촌이 음. 왕을 조지진 않겠네. 수양대군은 그치. 이해가 됐으니까 뭐 그런 그렇죠. 그런 거에서 그치. 이프가 생기잖아. 이미 재밌다고. 그래 맞아. 기대감이 바로 생겨요. 그런 얘기입니다. 예. 다음에도 재미있는 장르 파헤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고민 해결! 바이바이. 바이바이.